샤시를 교체하면 무조건 결로가 없어진다.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샤시를 교체하면 기존 알루미늄 창보다 표면 온도가 높아져서 샤시에서 생기는 결로가 좀 준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샤시에서 생기는 결로는 줄여주는 게 맞는 말이고 그 집에 있는 결로를 샤시가 줄여준다.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이 돼가지고 물이 되는 현상을 결로라고 해요. 결로가 왜 생기는지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피가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공간을 이제 공간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토와 수증기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한 공간에 수증기를 얼만큼 담을 수 있느냐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그릇에 얼만큼 수증기를 담을 수 있냐, 이게 토와 수증기량입니다. 그러면 상대 습도는 뭐냐? 아까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릇에 얼만큼 기체로 되어 있는 수증기가 담겨져 있냐, 이게 바로 상대 습도예요. 예를 들어 100만큼의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인데 50이 담겨 있다. 그러면 상대 습도가 50%인 거예요. 토와 수증기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기온이에요. 온도에 따라서 이 그릇이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온이 낮을 때는 그 그릇이 작아져요.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아지다 보니까 넘친다고 하는 거를 응결이라고 볼게요. 토와 수증기량이 있는데 거기 상대 습도가 만약에 100%다. 그럼 100만큼 이제 담겨 있어요. 근데 기온이 내려가서 그릇이 작아져 버리면은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치죠? 네? 이해하신 거 맞죠? 결로라는 거는 공간과 기온과 토와 수증기량 그리고 상대 습도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표면 온도. 표면 온도라는 거는 유리잔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물잔을 두 개를 준비를 해요. 그러면 둘 다에 제가 얼음물을 넣어요. 그러면 유리병이 먼저 차가워질까요? 시멘트로 만들어진 유리병이 더 먼저 차가워질까요? 유리병이요? 그렇죠. 이거는 물성에 따라서 이 온도가 전달되는 게 유리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 유리 표면이 더 차가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면 온도에 따라서도 결로가 발생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기체로 존재하던 수증기의 물들이 액체 상태로 변하는 거를 응결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결로라는 거는 공간. 공간은 왜 공간이 중요하냐? 그 그릇이 담을 수 있는 공간의 넓이가 넓을수록 결로가 덜 생기고요. 그 그릇이 작아질수록 결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그 결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현재 온도 20.9도. 비교적 이렇게 따뜻한 날씨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 습도가 53.9, 막 이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이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 있는데 그 양 중에 지금 54개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습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보통 건조한 날씨 같은 경우에 뭐 20, 30% 정도고 평상시 날씨에 보통 한 40% 정도 되는데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습도가 좀 높은 거예요. 사람의 입김에도 습도가 있어요. 제가 한번 입김 볼게요. 가까이 할수록 습도 올라가죠. 네, 올라가죠. 입김에도 이제 습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방 사라집니다. 왜냐면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지금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능력이 좋으니까 그릇이 넓기 때문에 금방 습도가 낮아지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공간 그리고 기온이 내려가면 더 물이 더 빨리 생길 거예요. 이 표면에. 그런데 지금은 21도 정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지켜봐야 됩니다. 상대 습도가 이제 55% 정도.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결로가 생길 때가 보통 한 습도가 50%, 60%만 넘어도 일반적으로 결로가 생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로가 가장 많이 생기는 시간대가 언제냐면요. 5시에서 7시 사이에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춥습니다. 온도가 가장 내려가면은 그 그릇이 작아집니다. 온도가 낮으면은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슬점이 낮아져요. 결로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낮에 결로가 많이 생기느냐, 밤에 결로가 많이 생기냐. 당연히 온도가 낮을 때가 결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결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게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물방울이 되겠죠. 결로는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더 빨리 생길까요? 유리컵이 더 빨리 생기죠? 그렇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표면 온도가 안에 있는 냉기가 바깥으로 전달되는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말로 타임렉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물성에 따라서 이제 단열재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전달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길수록 단열에 효과적입니다. 당연히 유리창보다는 플라스틱재가 좀 더 좋을 거고 결로를 여기에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습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기서 뭐 가습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모였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신체에서 나오는 이제 습도 있을 거고 주방에서 우리가 뜨거운 물로 이렇게 설거지를 하거나 손을 씻는다거나 그러면은 습도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공간을 작게 만들면 우리가 더 작은 공간에서 이 실험을 했다고 하면은 결로가 좀 더 많이 빨리 생겼을 겁니다. 사실 회장님, 일상생활에서 결로 현상이 자주 나타나는 때는 그럼 언젠가요?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자동차라는 아까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공간에는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보면 그 능력치가 좀 한정적이에요. 근데 김서림이 많이 생기느냐, 여름철에 많이 생기느냐, 겨울철에 많이 생기느냐를 보면 겨울에 더 많이 생기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그 능력은 그릇이 작아지는 원인은 온도가 내려갈수록 그 그릇이 작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앞에 김서림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적게 타냐 사람이 많이 타냐는 사람이 적게 탈수록 당연히 김서림이 좀 덜 생기겠죠. 그 이유는 그 수증기의 원인 제공을 하는 사람의 입김에도 습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탈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증기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작아진 상태에서는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유리에서 이렇게 긴서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로 우리가 그 화장실에서 있죠.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작은 공간이죠. 그 작은 공간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급작스럽게 토와 상대 습도가 갑자기 높아져요. 왜냐면 물을 막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수증기가 엄청 많이 날 거잖아요. 그 수증기가 그 포화 수증기의 100%를 넘어서서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기체 상태가 액체로 가는데 가장 차가운 곳이 어디냐? 거울이에요. 거울의 표면 온도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 물들이 거울에 붙어서 거울에 이렇게 긴서림이 생기죠. 그것 또한 결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간과 포화 수증기량과 상대 습도 그리고 표면 온도 그리고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그 수증기 원이 이 결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자동차나 뭐 화장실 예를 들었지만 실제 생활에서 우리 결로가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주거 공간을 개선하는 기서 홈테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생기는 우리 결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저희 집은 안방이 확장이 되어 있는데 그쪽이 유독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확장형이기 때문에 창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안쪽보다 바깥쪽 유리에서 결로가 많이 생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인을 한번 파악해 볼게요. 제 생각에는 가장 결로가 많이 심할 때는 당연히 새벽이겠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가장 심할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온이 가장 낮을 때가 해 뜨기 직전, 그때가 가장 낮기 때문에 그 안방이라는 공간 안에서 수증기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가장 적은 시간이 기온이 낮은 시간이 아침이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결로가 가장 많이 생길 거고요. 결로가 생기기 위한 수증기 원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안방 화장실 있죠. 네. 안방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아기들 씻기고 샤워하고 하죠. 네, 그리고 가습기까지. 가습기까지 드세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습도를 재보면 무조건 60%가 넘을 거예요. 60에서 한 60%가 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이제 상대 습도의 능력은 나는 100에서 70 정도만 갖고 있어. 근데 얘가 기온이 낮아지면서 그 그릇이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방에서 수증기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능력 그릇이 작아지기 때문에 가장 추운 곳이 어딜까요? 안방에서. 당연히 유리죠. 유리에 이중창 중에서도 바깥쪽에 있는 유리에서 가장 결로가 많이 생길 겁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유리 표면 중에서도 가장 차가운 데가 어디냐면 감봉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알루미늄 감봉으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알루미늄 감봉으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 감봉 있는 부위가 가장 추울 겁니다. 그래서 결로가 생기더라도 감봉 있는 부분에서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창에서 결로가 많이 생기시는 분들은 알루미늄 창이면 알루미늄에서도 줄줄 흐를 거고요. 유리도 단판 유리이기 때문에 막 줄줄 흐를 거예요. 그리고 심하신 분들은 결로수가 벽면까지도 이렇게 쭉 내려가고 물이 있는 곳에는 또 같이 따라오는 게 이제 곰팡입니다. 이제 갇혀있는 공간의 공기에서 물이 계속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곰팡이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 빠르게 이렇게 마른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셔야 됩니다.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로 보면은 가장 많이 결로가 생기는 곳이 이제 세탁실이에요. 세탁실과 주방창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데 보통 대부분의 아파트는 세탁실이 북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북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온도가 낮으면서 공간이 협소하고 아까 공간이 협소하면 당연히 포화 수증기량 그릇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수증기들이 이렇게 과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그 물들이 샤시로 가는 거야. 유리로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탁실에서 결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주방에서 또 물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물들이 그 수증기가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하면 그 수증기가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빨래하시고 그러면서 그 물들은 또 조건이 맞으면 또 물이 돼야 돼요. 90년대 아파트에서는 이렇게 세탁실이나 주방 쪽, 그리고 주방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으면 주방 쪽에 바깥쪽, 이쪽에 가장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결로에 대해서 전화 많이 받잖아요. 근데 앞베란다는 괜찮은데 뒷베란다 쪽에서 그래요. 이런 얘기도 많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베란다는 햇빛을 많이 받고 그리고 공간이 좀 더 넓잖아요. 뒷베란다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많이 듣는 질문. 윗집이랑 아랫집 같이 했는데 윗집은 괜찮은데 우리 집만 그래요. 그 이유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수증기 원. 수증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다른데 어떻게 윗집이랑 아랫집 같은 샷시로 했다고 같은 상황이 나오진 않겠죠. 생활 습관이라든지 당연히 애 키우는 집이 노인분 두 분이서 사는 집보다 당연히 결로 발생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제 애기하면 씻기고 막 가습기도 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 집에서 나오는 수증기 원이 무엇이고 습도를 높이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걸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시는 죄가 없습니다. 사실은 죄가 있어요. 유리잖아요, 샤시가 결국에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로이 유리를 넣고 유리의 표면 온도를 조금 더 높이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뭐 TPS 감봉이라든지 아르곤가스라든지 이런 단열 성능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유리는 유리예요. 우리가 유리를 하는 것은 바깥을 보고 햇빛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유리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샤시로 돼 있는 건데 샤시를 교체하면 무조건 결로가 없어진다.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샤시를 교체하면 기존 알루미늄 창보다 표면 온도가 높아져서 샤시에서 생기는 결로가 좀 준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샤시에서 생기는 결로는 줄여주는 게 맞는 말이고 그 집에 있는 결로를 샤시가 줄여준다.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습도를 낮추는 방법, 그럼 결로를 예방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쉽게, 어려웠나요? 조금이요? 결로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은 소비자분들과 샤시 정도 이렇게 또 원만하게 대화가 이어갈 수 있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로는 참 논쟁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결로 정복 가격 2편으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뾰로로